오늘은 오랜만에 RPM 연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그한 허근이 알파래요. 허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거는 조립제법 먼저 가셔야죠. 자, 먼저 1로 갑니다. 딱 봐도 1로는 0인데 뭐지? 자, 얘가 1x 4제곱, 2x 3승, 그 다음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1이 떨어져서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한번 또 될 텐데요. 이거 얼마로 됩니까? 마이너스 1 같지 않아요? 얘가 이제 1 들어가서 마이너스 1, 2, 그 다음 마이너스 1, 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 인수분해가 다 된 겁니다. 내가 1이랑 이제 마이너스를 조립제법으로 성공을 했다. 따라서 저 방정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x 마이너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에 그 다음에 2x에다가 그 다음에 4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서 0되게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1과 0되게 만들어주는 1은 당연히 실근이고, 그래서 이제 허근이라는 게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요게 0되게 만들어주는 한 허근이 알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허근이 알파이다. 그럼 다른 허근은 당연히 이게 알파 바거든. 왜냐면 이게 다 모든 개수가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허근이기 때문에 혈례근의 성질이 먹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와 알파 바를 곱해버리면은 얘가 4가 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찾아내셔야죠. 근거계수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온 거야, 질문.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x제곱에 더하기 ax에다가 플러스 b는 제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근을 직접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티크는 성문제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2알파라 그랬죠? 그럼 다른 허근은 이거의 혈례복소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면 이렇게 두 근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2알파 더하기 2알파 바를 하시면 되는데 2로 묶으세요. 알파 더하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냐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서 이게 두 근의 합이 마사가 돼야 되는 건데 요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거든. 이렇게 되지. 따라서 우선은 소문자 A 값이 4라는 거 확보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셈으로 갑니다. 두 근의 곱셈을 이렇게 둘이 곱해버리면 되겠죠. 곱해버리면 4 알파 바가 만들어지고, 놀랍게도 알파 바는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1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거계수 관계에 따르면은 두 근의 곱셈은 B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둘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다.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번이고 4번도 있었다. 위로 가자. 604번.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복습은 집에서 하세요. 604번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제법 성공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 x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이거? 아우 모르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자. 자,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볼게.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보면 얘가 1x 3승 2x 제곱, 그 다음에 9x, 그 다음 8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려와라, 곱해져라, 더해져라, 곱해져라, 더해져라, 곱해져라, 빵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걸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 겁니다. 어떤 인수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게 x 플러스 1의 인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개수죠, 개수. 그래서 1x 제곱에 그 다음에 1x에다가 플러스 8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허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1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 알파라는 거는 얘네가 말했던 이 알파라는 허근은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었던 거니까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어보는 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니까 집어넣어서 하라는 거죠. 알파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한 근이 알파니까요. 그럼 이제
알파 제곱에 알파에다가 플러스 8은 0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많이 보던 거지 우리가. 이 친구를 양변을 이렇게 알파로 나누셔야 해요. 나누기 알파라는 거죠. 알파 나눠버리면 얘가 이제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분의 8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게 오메가 하다 보면 그런 연습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이 넘어가 버리면은 얘가 이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8이 만들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야 이거 제곱화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저거? 그치? 제곱 요거만 만들 수 있지. 따라서 이제 요 친구를 양변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 제곱해주면은 얘가 알파 제곱 만들어지고 당연히 알파 제곱분의 64도 만들어지죠.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이 앞뒤 하셔야 되니까 이 16이 만들어지고요. 이거 제곱하면 1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604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628번 보겠습니다. 펼치고 중요한 문제다. 본인 풀이가 만약에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 이거 반드시 이렇게 수정하셔야 된다. 이거 나중에 탈난다 이거. 대수가도 그렇고 미적분 원가도 그렇습니다. 공수 초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본 거예요. 그 F1도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F2도 마이너스 1이고요. F4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가항식 결정하는 문제들 있잖아. 가항식을 결정해야 되는 막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은 이거를 뭐 ax 상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이거를 연립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는 안 풀려요 뒤에 가서. 가항식 결정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 인수 정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겠지.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문제풀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세 가지가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그죠? 중간고사 범위 공부할 때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얘네들이 변화가 없는데 다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요 자리가 바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방정식에 차라리 근으로 해석하세요. 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 x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2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4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너의 세 근을 준 거라니까 이게. 요 3차 방정식에 근 3개가 있는데 그 근 3개가 1, 2, 4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머스트야. 그러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넘겨요. 근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인수정 식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자 fx 플러스 1은 제로. 똑같은 방정식이지 뭐. 이거의 세분도 1, 2,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근이 1과 2랑 4가 나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근이 1이 나오려면 얘가 x-1이 있어야 되고 근이 2가 나오려면 x-2가 있어야 되고 근이 4가 나오려면 x-4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인수정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최고차원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1로 잡으셔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 1을 넘겨주시면 f를 결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요거 fx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선 써 x-1에 x-2에 x-4에다가 저 플러스 1만 넘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네 질문은 다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풀었을 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정대 다 할 필요 없어. 그치? 왜냐면 우리가 근거 계수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x 세제곱이 나오실 거고 막 2차항, 1차항이 나올 거고요. 상수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인데 뒤에다가 1이 또 빼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어차피 가운데 관심이 없잖아요. 모든 근의 곱셈으로 봤는데요. 근거 계수 관계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이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가는 게 근거계수관계. 답은 그래서 9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문제 몇 치고 좀 제대로 학습을 좀 해줘. 알지? 이게 나중에 다 힘이 되고, 그죠? 다 뭐가 만들어진다. (635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났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요 2차 함수랑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가 1차 함수가 x가 알파인 곳, 베타인 곳에서 만났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있고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라서 이 알파랑 베타가요.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라 보셔야 돼요.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3x에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는 얘가 ax 플러스 2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알파 베타 근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x제곱에다가 3x가 원래 있었는데 ax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방정식의 현재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만 세팅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가니까 이게 a-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셈 알파 베타 계산하시면은 뾰로롱 마이너스 7 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친구 처리하는 방법은 아시죠?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알파 상승 더하기 베타 상승이라는 거는 이건 웬만하면 좀 변형 공식으로 가세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전체를 세제곱을 하시고 여기다가 3 알파 베타 붙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이렇게 너희가 외워져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전개할 때도 이렇게 전개해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묶어서 외우셔야지 탈이 안 나요. 그래서 자 이게 50이라고 문제 조건 주셨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a-3의 세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배 붙여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7이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3이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주면요. 정리해주면은 봐봐. a-3의 세제곱에다가 요거 플러스 21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21에 괄호치고 물자리가 a-3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은 넘어옵시다. 넘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뭐 풀어내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x에다가 뭘까? 실수A를 구하는데 요거 뭐 a-3이 있는데 이 뒤에가 마이너스 50이잖아 이게. 얼마일까? 보이지? 그치? 여기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a-3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버리면은 이게 라지 x 3등에다가 플러스 21의 라지 x에다가 마이너스 50이 된 건데 이거 야 이런 거를 전개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냥 여기서 푸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거 조립제법 얼마로 되니? 2요. 얼마야? 2요. 2가 된대요. 2로 가자. 뚜루루뚜뚜뚜. 자, 1x 3승 0x 제곱 21x 마이너스 50을 가시고요. 여기 이거 이런 거 전개할까봐 쌤이 되게 쫄리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전개하는 애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내려와라, 곱해져라, 더해져라, 곱해져라, 더해져라, 곱해져라, 빵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를 라지 x인데 2로 조립제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라지 x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0은 빵 이렇게 만들어지는 25 이렇게 빵이 만들어지는데 이 뒤에 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판별식이 음수잖아. 실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0되는 것만이 가능하다. 실근. 그래서 라지 x가 2라는 걸 알았는데 라지 x가 이제 스몰 a 빼기 3이기 때문에 스몰 a 마이너스 3이 2가 되면 된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a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할만하죠? 다음 638번입니다. 찾아보시죠, 문제를요. 이거 안 풀 거예요. 그 문제만 보시고요. 638번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라는 게 뭐냐면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추시는 거죠. 가끔만 과거면 안 되죠. 이거를 내가 지금 풀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연립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이거의 해가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공통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어도 같은 그림이라는 말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 막 연립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먼저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풀어서 여기서 A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 찾아서 풀어보자. 자, 내가 x-y는 2라는 거, 왜냐면 시험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랑 내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둘을 먼저 연립해서 해를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립 2차인데 1차, 2차니까 정리해서 대입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을 이름을 주고 자, 1번 방정식 같은 경우는 x를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y가 넘어가 버리면은 y 플러스 2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2번 방정식에다가 뿅 대입하시면은 이 연립의 방법입니다. 그럼 x 대신에 이제 y 플러스 2의 제곱이 들어가시고 그다음 y제곱은 가만히 냅두고 는 10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전개했더니 얘가 이제 2y 제곱이 만들어질 것 같고 가운데 항이 4y가 만들어질 것 같고 4가 있었는데 10이 넘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자, 따라서 2로 나눠주시면은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빵이 돼버리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3, 2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따라서 y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냐 2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식에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마3이 돼버리면은 x값은 마이너스 1 처리하시면 되고요. y가 2가 돼버리면 네가 4를 처리하시면 돼서 이렇게 해가 두 가지의 순서쌍이 나왔는데요. 4,2랑 이거, 이거가 나왔는데 얘네가 아까 a가 양수라는 말이 있잖아. a가 이거거든. 그럼 x 더하기 y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지? 이거는 안 되잖아. 합이 음수인데. 요게 진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현재 연립해서 풀었더니 x의 값이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y의 값은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다 더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라서 x 더하기 y를 한 이 a 값이라는 것은 6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 마지막 방정식 요 방정식에다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저 네 번째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서 4 플러스 y 대신에 2가 들어가 버리면 2b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a 값과 b 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시면 답이겠죠? 마이너스 뭐냐 이거 2분의 2? 맞나? 2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38번이었습니다. 45번 688번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 들었는 거 600 그 다음에 전혀 제가 잘못 들었거든요. 와, 왜 이렇게 빨라? 여기 또 45번이었다는 거야. 딴거 풀었어 지금? 딴거 풀었다 그러네. 맞네 이거? 맞는데? 645번은 또네. 얘들아, 이 문제가 방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디자인 보시면 똑같잖아요. 두 연립방 방식의 공통애가 존재한다는 말은 저 네 가지를 풀었을 때 똑같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뭐 풀어서 봤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연립해서 풀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잘 안 풀려요. 1이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고 한다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뭘 골라내라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야 되는 건 이제 얘네들을 건들지 마세요. 그냥 얘랑 얘를 먼저 건드려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맞죠? 그죠? 근데 잘 풀어볼게 봐봐도 이것도. 지금 분명히 내가 xy가 12라는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식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식이 보입니다.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뭐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아무리 봐도 x가 4고 y가 3 또는 3 아니면 4인데 그치? 그렇겠지? 뭐 음수도 가능하게 갈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게 대칭형이죠. 이게 대칭형 연립방정식의 구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xy 자리를 바꿔도 변화가 없는 방정식들은 보통 x 플러스 y랑 xy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xy는 우리가 10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친구를 뭐 u라고 놓고 u를 먼저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두 개 빼면 되는 거라서 따라서 이제 그 관계식을 한번 맺어봅시다. 자, 25라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 u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를 2배에서 빼면 되는 거라서 24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u제곱은 넘어가 49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u는 이게 7이거나 마이너스 7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x 플러스 y가 7, 이게 u니까 7이고 xy가 12일 때도 한번 있는 거고 정확하게 푸는 거죠. 예제를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이 됐을 때도 그때도 xy는 12는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해법은 이렇게 합과 곱을 받았기 때문에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변수는 t로 할게요. 자, t제곱 처리하고 이걸 두근의 합으로 보시고 이걸 두근의 곱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7t 두근의 합이 7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두근의 곱셈이 12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인수분해가 3, 4, 12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근이 3 또는 4가 나왔는데 이거 두 개가 하나가 x고 하나가 y일 텐데 이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xy의 자리를 바꿔도 셈이 변화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x가 3일 때 y가 4도 괜찮지만 x가 4일 때 y가 3도 괜찮다는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풀어보시면 이게 근이 마산, 마사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방정식에서 나오는 해는 x가 마3일 때 y가 마4도 괜찮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3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 4쌍이 나온 거예요. 연립해서 풀어봤더니. 근데 얘네가 이거 뭐 자연수 AB라고 그러잖아. AB가 B가 자연수가 돼야겠네. 이쪽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x랑 y를 더해서 B가 돼야 되는데 B가 자연수라는 말은 얘네들은 안 돼요. 그죠? 더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놀아주시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3,4가 진실이었다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A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자 3A가 만들어지고 Y 대신에 4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넘어가면 5가 되니까 A가 3분의 5가 되죠. 안 돼요. 탈락. 첫 번째 탈락.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거냐 이거죠. 4,3이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X가 4가 되고 Y가 3이 돼버리면 X에 4가 들어가니까 4A가 만들어지고 Y가 3이니까 빼기 3을 하시고 이게 는 1 이렇게 돼버리고 넘어가서 A 값을 계산하시면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럼 A가 1이었어요. 해는 이게 맞습니다. X가 4고 Y가 3이 맞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B였습니다. 요거 두 개 더하시면 B가 돼야 되죠. 따라서 B는 두 개 더하니까 7 이렇게
A, B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조건 나와 있을 때는 좀 골라내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651번) 또 숙제 또 끝에 조금 안 한 친구도 있겠죠. 평생 갑니다. 평생 끝까지 다 하세요. 또 하다 보면 끝까지 다 하는 게 습관이 되는데 끝 남기고 맨날 한 뒤에 한 10문제 안 풀어야 있거든요. 그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빨리 바꾸세요. 습관을. 갑니다. 자, 지금 두 방정식에 이 공통인근이 하나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거 둘을 더하기나 빼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x제곱을 좀 없애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정식을 이렇게 빼봐요. 연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요 1번 방정식에서 2번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1번에서 2번을 뺀 요 방정식을 보시면요. 이 방정식 안에 공통인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 kx에서 마이너스 x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얘가 k 더하기 1의 x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k 더하기 2에서 이 친구를 빼야 되니까 이게 다 플러스로 다 바뀌겠네. 그러면은 아마도 k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3k가 만들어지고 저 앞쪽에 2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k 더하기 1 x에다가요. 요 뒤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공통인수가 보이네. k 더하기 1로 뽀록짭짭 묶어주시면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1에다가 x 더하기 k 더하기 2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나오긴 했어요. 얘가 0이거나 이게 0이 되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그러면 그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얘가 안 되는 이유가요.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게 0 되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k가요.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두 방정식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방정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x는 제로가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퐁당퐁당 빠뜨리면 이 뒤에가 또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두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모순이냐면 오직 한 개의 공통인근을 갖는다는 거에 모순이에요. 두 방정식이 똑같게 돼버리면은 그냥 그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는 이게 모순점이 생긴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얘가 공통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공통분이 나왔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k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k 플러스 2라는 문제로라는 첫 번째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어차피 얘가 공통근이니까 얘가 두 방정식의 다 근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한 근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을 한 겁니다. 아우 근이 한 개 더 있겠죠. 그죠? 모르면 안 되는데요. 예린아 나머지 근이 뭘까요? 우진아 나머지 근이 뭘까요? 정민아 나머지 근이 뭘까요? 얼마죠? 뭐라고요? 2. 그래요. 크게 말하세요. 2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녕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방정식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두 분의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k잖아. 그럼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근인 거지. 그치. 아 진짜 별거 아니니까 좀 보내니까 근거계수를.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k 맞아 안 맞아 이제?
빠지면 이게 두근의 곱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곱셈에 가서 근거계수에서 게임을 끝내자고요. 두근의 곱셈은 얘랑 얘랑 곱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 가로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한 게 이게 두근의 곱셈인데 근과계수 관계에 따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2랑 같아야 해 이런 소리고 아우 2 나눠버려 그냥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고 뿅뿅 이렇게 k 플러스 1 되는 것이고 넘어가니까 2k가 만들어지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근도 좀 근거에서만 잘 보셔도 복잡하게 나누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본인 다시 해보시길 바란다고요. 항상 652번을 갑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그냥 도형에 아니면 활용에 울렁증 애들이 못 푸는 거지. 아주 쉽거든요. 자, 지름의 길이가 10짜리래요.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지 나도 잘 모르죠. 대충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둘레가 28이라고 합니다. 둘레가. 그럼 내가 이거를 A라고 놓고 요만큼의 A를 B라고 놨을 때 둘레가 28이 되려면요 A 플러스 B의 2배 해서 28이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14인 걸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의 길이가 10이었죠. 이만큼의 길이가 우리가 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두 개 연립하셔서 a값, b값 중에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긴 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생략. 연립 2차 대칭형 655번으로 갑니다. 그림 잘 보시면 돼요. 너무 찌그러져 보이지? 홀쭉까지 하지. 그냥 것도 여기 누르는 느낌. 자, 그림 좀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점 하나 잡았는데 점피를 잡았는데 요 노란 색깔 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가 8일 때 한변의 길이 5짜리라는 말은 이게 4분원에서 요 4분원의 반지름이 5짜리라는 뜻이다. 야, 너무 쉬워. 봐봐. 그림을 크게 볼까? 원을 잘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원 위의 점은 기억해라. 원 위의 점은 이 중심을 연결 안 하면은 대학 못 간다. 알았지? 이거 못 간다 진짜. 저거 안 외우면 안 된다. 그 다음 반지를 얼마라고 써야 된다? 뭐라고 써야 한다 그지? 쓴 다음에 그 원래 점이 서는 부분은 이제 내리고 싶어서 그냥 막 요동 쳐야 된다 이거. 내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자 도입이 필요해요. 아까 이거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죠? 둘레가 얼마나 했어요? 8? 둘레 8이야? 8이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야? 아니 둘레니까 4잖아 그지? A 더하기 B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길이를 쓰라 그러면은 어머머머 요 길이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야? 이렇게 그지? 전체 5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다리 B를 빼면 되겠다. 5-B.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가 여전히 A인데 라라라라라라라 이게 5가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니까요.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5-A가 만들어집니다.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윗변의 제곱 5의 제곱 25는 5-a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5-b를 제곱해서 이 둘을 연립해서 풀어라. 근데 계산 좀 해봐요. 25는 25, 50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b 생기니까 묶어서 a 더하기 b. 근데 a 더하기 b는 4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뒤에 남는 게 a제곱에다가 b제곱이 살아있을 터인데 얘가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40이 되면서 이 값이 10이 만들어지고 10 넘겨서 빼면 15다야. 그치? 따라서 내가 알아낸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빠바밤 15라는 사실을 확인하셨고 우리는 말입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알았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a 값도 b 값도 구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뭐야? 좀 봐야지 아니야. 좀 뭐 물어보는 거야 시원아? a 빼기 b? a 빼기 b는 이거 가지고서는 구하시면 된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그지? 원래 요 a-b를 그냥 구하기 그렇고요.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처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값이 4인 걸 알고 있고 이 값을 여기서 그냥 구할 수가 요 ab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제곱의 합이랑 합이 나와 있을 때는 이 ab를 먼저 구하는 거잖아.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래가 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같은 식인데 얘가 지금 4인 걸 알기 때문에 저게 16이고 요 뒤에 2ab가 1돼야 되기 때문에 요 ab 값이 2분의 1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요 ab가 2분의 1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4의 제곱은 16에다가 마사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버리니까 요렇게 처리가 되면서 뭐 이래 이거 14가 된 거고요. a 마이너스 b 답이 루트 14?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게 655번이었습니다. 이런 건 연습을 좀 해볼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딱 이런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문제라서 되게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그림에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런 선들이 없으면 이거 좀 빨간 좀 피세요. 나중에 도형되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막강해집니다. 집에 고등학생 있으면 물어봐. 도형이 어떠냐? 도형 어때? 도형 잘해야 돼? 그러면은 엄청 강조할걸? 도형 정말 도형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 666번입니다. 요거 풀이를 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시던가. 자, 두 분이 모두 자연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부정방정식 느낌이 좀 있습니다. 두 근이 뭐 그냥 양수라는 소리가 아니라 두 근이 양의 정수라기 때문에 이제 두 근이 다 자연수라는 말이잖아.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뭐 기본 매뉴얼 먼저 보시고 첫 번째는 그냥 근거계수 가지고 합니다. 근거계수 관계를 근거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내가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 이름을 줄게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지금 자연수인 겁니다. 양의 정수. 여기서 이제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차피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n 플러스 2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셈을 계산하시면은 그냥 뒤에 상수니까 1분의 상수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m을 없애는 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m 값을 없애는 쪽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m 개수를 맞춰줄게요. 그러면 얘가 자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생기고 얘가 2배를 했으니까 2m 더하기 4가 생기니까요. 요거 두 개의 식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m 값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말이 내려졌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만들어지고 혹 빼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정함정식의 모습이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알파, 베타가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억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파값, 베타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쭉 가지고 와서 그럼 내가 먼저 이 상수는 넘겨놨고요. 이 알파로 먼저 묶어 들어갑니다. 묶어볼게요. 알파로 묶어주면은 얘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원래 베타가 있었는데 뭐 상수야 마이너스 2였고 자, 막 묶어버리고 싶은 거야.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베타밖에 없잖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뭐. 그럼 이게 2를 뺀 것 같지만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4거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도 4를 더하면 상관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베타 마이너스 2로 홀라당 묶어주시면 억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앞쪽에서 알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얘가 곱해서 2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곱해서 2가 되는 페어가 무수히 많지는 않은데 알파, 베타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가 당연히 정수 아니면 0 아니면 자연수겠죠. 그래서 곱해서 2가 되는 케이스가 2는 2도 있을 거고 1 곱하기 2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음의 정수가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놓긴 하시고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베타가 0 돼야 되니까 자연수니까 탈락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되려면 알파가 빵 돼야 됩니다. 자연수라고 그랬죠?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페어를 좀 잡아주시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2가 2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알파는 4 이거 잘 연습해야 된다 이거 베타 마이너스가 2니까 베타가 3일 때 가능하고요 내가 보기 아래쪽으로 순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뒤에 빼기 2가 똑같으니까요 따라서 두 번째 페어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M 찾기인데 여기 있잖아 여기서 구하면 되지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니까 이게 7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M 더하기 2가 7 돼야 되니까요. 그때 M 값은 5인 것 같고요. 뭐 더해봤자 바뀔 리가 없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근데 두 번째를 좀 보실래요? 요거를 좀 메모하시던가 복습을 좀 하시던가. 이게 하다 보면 귀찮아지거든요. 이게. 잘 봐봐. 지금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바로 치고 이거 설명 듣고 메모 중에 m 더하기 2의 x에다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m 더하기 2는 제로를 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 알파 베타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원래 이게 기본 매뉴얼인데요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혼자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정말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완벽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를 풀었을 때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내가 이렇게 되는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알파가 근되려면은 x-알파가 있어야 되고요. 베타가 근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납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라서 이 두 번째 식은 진짜 완벽한 한등식일 겁니다.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원래 인수분해하는 식은 한등식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입니다. x에다 얼마 넣고 싶나요? 빨리 x에다 얼마 오 왜? 그렇죠! 요 m을 없애는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퐁당 빠뜨립니다. 그럼 요거 4 마사 사라져. 마이너스 사라져. 누구만 남았어? 요거만 남았지 2만. 여기다 2 넣으니까 이게 2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도 괜찮잖아. 마이너스 2개 뽑으면 되지 뭐. 그러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를 리가 없잖아, 그지?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요 식을 한 번에 가는 거야. 알지? 한 번에 갈 거야. 요 두 번째 거를 메모해 놓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 메모.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푸는 애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야. 한번 보여줘야지 알지. 근데 그러니까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근을 모르면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게 억지 인수분해 저런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 똑같은 결론이 났잖아.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금. 한 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하시고 이런 게 내신 볼 때 기본 유형이 가장 그 빠르게 해결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오늘 아침에 9시 수업이어가지고요. 아침에 다 나왔는데 8시 한 10분에 나왔거든요. 8시 5분. 나왔는데 차를 빼야 되는데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차를 빼야 되는데 차가 딱 막혀 있어가지고 차를 한 5대 밀었네. 아, 참 중전하네 진짜. 아침에 땀 뻘뻘 흘리고 진짜. 뭐 이게 그 스타렉스 하나 있으면 뭐 왜 이렇게 무거워? 와. 경세 아저씨 한번 지나가시면 도와달라는데 지나가지도 않으시고 또 아침에 아무도 없어. 아, 그러니까 차가 아직 나가기 전이었나 봐. 그냥 그럴 거면 걸어가지고. 응? 그럴 거. 걸어올 거리는 좀 애매한데.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 평일에. 자전거 와이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 너무 여성스러워서 약간 창피하게는 그런 게 좀 있어. 약간 가분이 그런 거. 좀 멋있는 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아이보리색 그런 거 타고 다니니까. 나중에. 응? 그 뒤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아이보리 완전 이거 완전 여성 이런 자전거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뭔지 알아? 아주 창피하죠. 괜찮아요. 이제 밤에 돌아다니니까 안 보입니다. 됐죠? 지워되나요? 가끔 그 티바이크가 그것도 이제 열차에서 타고 다니는데 그게 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요.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저번에 아이고 너무 노란색이야. 너무 노란색이야.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게 어쩔 수 없어요. 전기자전거 몇 번 안 타봤는데 재밌던데? 붕붕 되게 빠르던데. 위험할 것 같기도 해. 너무 빨라. 자, 675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 말이야. 지금 여러 고등학교 때문에 지금 쏟아지는 올해 충현인가 음산인가도 이 문제 냈다는 불청 노출. 네,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기출 같이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초반에 오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쌤이 압니다. 이런 거 틀려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약간 좀 그 모의고사 디자인을 좀 잡아드릴게. 이렇게 이 근을 이런 문제들 있잖아, 모의고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기억 보기가 보통 쉬워 어려워. 보통 기억부터 틀리진 않잖아 우리가. 기억은 막. 그치? 보통 기억 니은 정도는 뭐 우리가 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힌트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알았지? 그 리을이나 뭐 디귿에서 보통 판단이 흐려지잖아. 어려워지지. 그러면 기억을 보셔야 돼. 네. 거기서 힌트가 있을 거야. 내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현관이 발표한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니네 아직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수능 문제나 고3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보시면은요, 문제를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아직 없죠, 그죠? 근데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막 설명을 막 한 다음에
예를 들어 F1은 3이고 뭐 F2는 2다.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먼저 출제를 했거든. 출제를 했는데 이제 그 뭐 수행평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비평가를 거치거나 했을 때 너무 저조하거나 정답률이 아니면 애들이 손을 못 대더라 이런 문제들은 그 출제하는 사람들 다시 회의를 해서 야 이거는 애들이 너무 못 푸는데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 디귿보기 하나 띡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빼고 그냥 이거 읽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합을 구하시오 이러면 주관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내버리기에는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걸 그늘들어로 바꿔서 기억보기 같은 데서 애들이 해야만 하는 예를 들어줘. 그럼 애들이 저거 할 거 아니야. 그럼 하다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조금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기억 니은에서 뭔가 예를 들어주고 뭔가 밑밥을 깐 다음에 리을 보기를 주는 거지. 주인공 문제를.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줘. 예를 들어서 P 얼마는 이거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디귿이나 리을 보기에서 막히지 기억에서 막히면 안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디귿, 리을에서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렵다 그럴 때는 여기서 헤매면 안 돼요. 여기서 헤매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뭔가 넌짓이 얘네가 뭔가를 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힌트가 있을 거고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거 힌트 주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약간 디자인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이제 얘네가 이게 P 루트 N이 0인지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저게 뭔가 좀 아주 좋은 단서가 될 거라는 약간 그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자, P 루트 N. 여기다가 루트 N을 집어넣으면은 루트 N을 4제곱하면 계산해볼게. 자, P 루트 N이라는 거는 루트 N의 4제곱은 뭐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 N의 제곱은 N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N제곱이고 마이너스 N제곱이고 와,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억 보기는 3인 거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가 루트 N 집어넣어서 0이라는 말은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선 한 근이 루트 N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썼어야지 맞잖아. 이거를 얘가 사실은 저게 x 4제곱의 제곱에다가 저 뒤에 걸 마이너스 n으로 묶어버리면은 얘가 이게 n 더하기 1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게 그냥 보기차 방정식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인수분해가 x제곱 들어가시고 n에다가 n 플러스 1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지 않겠어. 뒷수분해가. 이렇게 돼버리면서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루트 n 집어넣으면 빵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중에 하나가 루트 n이었던 거고요. 분명히 얘네가 9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이게 x제곱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데 이 뒤쪽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 뒤에 건 연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따라서 얘가 px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근의 모습은 이쪽에서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풀었을 때 실근, 허근 말고 실근의 모습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근 x는요 루트 n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죠, 그죠? 니은 보기 예스입니다. 예스. 기억과 니은까지는 맞는 보기가 된다.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옵니다. 그 실근 여기서 제곱이 n 되게 만들어주는 뿔만 루트 n. 이게 우선은 실근 보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가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니은 보기까지는 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죠. 이제 메인 보기로 오셔야죠. 자, 디귿 보기입니다. 이번에는 K 넣었을 때 0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P에다가 K를 집어넣었는데 0이 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K랍니다. 모든 정수 K. 뭐 여기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어떤 정수가 오더라도 어떤 K가 오더라도 절대 되지 말아라. 되지 마라. 0이 되지 마라. 그럼 모든 n들의 합을 구하라는데 이 pk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야,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 마치 pk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차피 0이 0 될 수가 없으니까 근의 모습도 우리가 뿔과 루트 n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얘가 루트 n이 아니거나 루트 n이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n이 아니어야 그래야지 어떤 k가 오더라도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네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가 모든 정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 k 값이 정수라는 거잖아. 근데 k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이 모습이 되면 안 되거든. k가 루트 n이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n이 돼버리면은 이게 성립을 해버리거든. 그림이. 그러니까 결론부는 뭐냐면 잘 듣고 있지 지금? k가 루트 n 또는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면 성립을 하는데 문제에서 절대 성립하지 말라고 그랬고 k 값이 정수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 루트 n이나 마이너스 루트 n이 정수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4라 그러잖아요. 여기다 4를 집어넣어버리면은 k가 이제 얘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아니 k가 모든 정수라며 이게 같아질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n이 4가 아니라 3이 돼버리면 이 자리가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건데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죠. k가 정수인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k가 정수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태를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럼 이 루트 n이 정수 모습이면 안 된다 이거야. 루트 n이 정수 모습이 돼버리고 성립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n이 가질 수 없는 값이 있다는 거야. n이 가지면 안 되는 게 1 안 되죠. 제곱수 안 됩니다. 이게 정수가 탄생을 하려면 n이 제곱수가 돼버리면 이게 정수 모습이 되거든요. 1 빼고 4 안 되고 9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3개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 그랬어? 9 이하의 모든 그러니까 자연수 n인데 그 중에서 요거 3개가 빠진다는 거야. 빠진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9까지의 총합을 계산해 보시면 요거 총합 45인 거 알고 있지, 그지? 총합이 45다. 1에서 10까지 합이 55다. 10 된 거지 뭐. 45 중에서 요 3개를 버리시면 됩니다. 요거 3개 더해버리면 14잖아. 그러면 답은 45에서 14를 버려주세요. 요거 3개 뺀 나머지는 절대 얘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빼버리니까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구나. 맞지, 그치? 그래서 디귿 보기도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런 디자인입니다. 잘 경험을 해보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680,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정리해버려. 그냥 유명. 뭐 올림푸스건 뭐 자이스터비건 다 들어야 되는 데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기억 기획에다 힌트가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마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답 관리. 87. 여기가 또 훅 넘어가다 보니까 또 여기도 안 풀릴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지니까 안 했습니다. (687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숙제 공부 꼼꼼히 할 테니까 끝까지 다 풀어. 끝에 애매하게 남기지 말고 꼭 하고 그것만 고쳐도 내가 보기 인성은 된다. 자,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요. 직각삼각형의 내점원의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은 그 뭐 외심 내심인데 특히나 외심 위치가 너무 이뻐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고 이게 만약에 지름선이었으면은 얘가 어디를 연결해도 여기가 다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약에 ABC가 존재할 때요. 원래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외심이 되는 거라서 원래 그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요거 반지름 44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접원이 또 있었네요. 이렇게 내접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요 길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세변의 길이의 뭐 제일 짧은 면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건데 잘 봐봐.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그림만 잘 보시고요. 삼각형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수직 이런 상태의 어떤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내가 사실은 지금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걸 A라고 그러고요.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거를 B라고 잠깐 이름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선이 되는 거라서 요 길이가 8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무조건 써둬야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4다. 이거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접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접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변에 동시에 접하는 거. 근데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만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을 떨궜을 때 여기도 1이고 여기 떨궜을 때 여기도 1이 되는 건데 요거 정사각형이네. 그래서 요 길이도 1이고요. 요것도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있을걸요? 요 길이가 이제 이게 A-1이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다 알고 살 거라고 쌤은 기대를 합니다. 저게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아니죠? 원 외부에서 쏜 두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여전히 이게 A-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B에서 1을 빼는 거라서 이 길이가 또 B-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식입니다. 두 번째 관계식은 A-1에 B-1을 더하면 8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관계식은 아마도 이 A 플러스 B는 10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연립을 좀 하셔가지고 A, B 값 결정하신 다음에 짧은 면 두 개 중에 작은 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산수만 여러분들이 좀 알겠죠? 연립하는 것만 넘어가요. 695번을 보겠습니다. 요거 좀 펼쳐주시고 똑똑한 친구가 있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런 3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한 실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허근이 얘랑 얘래요. 근데 원래 얘가 실수 PQ, 모든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켤레근 성질이 먹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상황이 발동을 하는 거냐면 이 알파 제곱이라는 게 이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무엇과 똑같아야 한다. 바랑 똑같아야 한다. 저 알파 뭘까요? 저 알파의 정체는 뭔지 알겠습니까? 오메가죠. 오메가죠. 기억납니까? 오메가죠. 거기 오메가 가 되는 거. 첫 번째 오메가. 저게 오메가라고 대놓고 주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면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좀 비추야 비추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야. 왜냐면 내신에서 저렇게 하니까 맨날 시간 부족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알파 제곱이 알파화가 되는 거니까
알파를 뭐 너네가 좋아하는 PQ가 있으니까 A, B로 합시다. 알파를 이렇게 그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뭐 요거 제곱한 거가 알파 바니까 A-BI라고 놓고 이거를 그 A 더하기 BI를 제곱한 게 알파 제곱이고요. 그 알파 바가 이 A-BI가 되니까 이 왼쪽을 전개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소수 상등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실수들끼리 똑같고 수소들끼리 같아야 된다. 이거를 써서 이제 이 AB 값을 결정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열심히 막 해결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뭘 찍어 놓읍시다. 이게 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좋은 건 보자마자 오메가가 알아차리는 게 그게 실력자들의 모습이고, 요 관계를 만족하는 게 사실은 오메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알파 제곱이 알파바라고 내가 알아냈지. 요거는 니네가 알아냈어야 되는 거잖아. 혈례근 성질이니까. 근데 잘 봐봐. 여기다가 내가 요거를 한번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양변 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알파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바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알파 제곱도 알파바지만 그 알파바, 그러니까 이 알파 제곱이 있죠. 알파 제곱의 혈례복소수. 그러니까 이 친구의 혈례복소수가 그러면 알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양변을 다 붙인 겁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봐봐. 여기 알파바 제곱이 됐는데 그 알파바의 제곱이 또 누구랑 같아야 해요. 따라오고 있죠? 정신 차리고 보세요. 쉬운 건 아니죠.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4제곱이 알파랑 같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알파가 0은 아니거든요. 허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파 4제곱이 알파랑 같으니까 이거를 나누기 알파를 좀 해주면 그럼 알파 3승이 얼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파 3승이 1이라는 말은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에 한 허근이 알파라는 뜻과 동일해요. 이게 원래 실근이 1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말고 2개가 나머지 2개가 허근이고 그 하나가 오메가라고 우리가 정리해버린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식을 뽑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였던 겁니다. 그럼 전개해버리면 얘가 요거 인수분해 넘겨서 해주면은 x제곱에 그러니까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은 제로라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다 알죠 이제? 얘가 0되게 만들어주는 한 허근이 알파야. 그러니까 알파바는 이 방정식의 두 번째 허근이었던 것이죠. 그럼 자 이제 어떻게 쌤이 게임을 끝내나를 보세요.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지금 x세제곱에 더하기 그 문제로 가서 px제곱에다가 더하기 qx에다가 플러스 있는 이거를 풀었을 때 이렇게 알파,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바 이런 인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여기서 탄생되는 건이 알파기 때문에 그럼 너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잘 보란 말이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1차식이 하나 있을 거고 2차식이 하나 있을 터인데 요 2차식의 모습이 이 근을 탄생시켜야 되는 2차 방정식이므로 따라서 이 자리가 x제곱에 더하기 이렇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리고 괜히 준 거겠습니까? 상수항이 2라고 됐는데요. 참을 수가 없죠. 여기는 x에다가 이제 여기다 상수 얼마 붙이면 똑같아요. 이렇게 붙여야지 상수항이 맞죠. 이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실근이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고 나머지 두 근이 이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던 거죠.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P 플러스 Q였기 때문에 이거였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 관점이고요.
또 정리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1을 대입해버리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 1 들어가니까 3 곱하기가 되고 1 들어가니까 다시 3이 되는 거예요. 이거 9구나. 9니까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p 플러스 q라는 값은 얘랑 얘만 넘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3을 넘기니까 6 이렇게 취합니다. 정리할까요? 보시고 그 다음은 그 아래 마지막입니다. 696번. 그러니까 너 제곱하면 4가 된다. 그럼 딱 그건 오메가죠.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소리야. 쌤이 저번에도 두 번째 오메가도 좀 해보라고 그랬죠. 모두 스스로 해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96번을 보겠습니다. 오, 갑자기 나머지 물어보네요. 어디 잡는가? 자, 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 fx의 구승을요,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fx의 구승이라는 거는 x자리에다가 x 구승을 집어넣으라는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x 구승을 퐁당퐁당 빠뜨리면은 얘가 이제 x에 아마 18승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구승 만들어지고 요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fx로 나누라 그랬기 때문에 얘로 한번 나눠보아라. 얘로 나누었을 때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 뭔가 아주 엄청난 몫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몫이 16차식이 되겠죠. 18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건 16차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뒤쪽에 붙는 나머지라는 거는 이 나누는 식보다만 차수가 낮으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친구의 나머지의 모습은 1차 이하의 모습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A값, B값을 결정하셔야지 이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문제는 반갑다 친구야 이거죠. 반갑다 친구야. 너 두 번째 오메가네. 정리 한번 해볼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요게 두 번째 오메가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의 내가 한 허근을 오메가라 가정을 했을 때 저번에 쌤이 해보라했던 게 이거였어요. 지금 쌤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세제곱이 1 되는 오메가도 있지만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허근 오메가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 넘겨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요거 인수분해해주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탄생되는 근은 마이너스 1이니까 허근이 아니고 여기서 탄생되는 두 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기본 성질은 이 친구가 여기서 탄생되는 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나머지 하나가 오메가 반인 겁니다. 혈내근이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었을 텐데 첫 번째 근은 7근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근이 하나가 오메가고 나머지 하나가 당연히 오메가 반인 거예요. 저렇게 세 근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여기서 탄생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그럼 이제 성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메가 3승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오메가 바도 저 세 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3승하도 마이너스 1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 바를 집어넣었을 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일까요? 1입니다. 그죠? 부근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거겠습니다. 오메가 바의 곱셈도 부근의 곱셈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질. 요거를 오메가로 나눠요. 그럼 얘가 이제 오메가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1은 넘겨요. 요거 오메가 나눴기 때문에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요거 오메가 바로 양면 나눠버리면 앞쪽에 오메가 바, 이 마이너스 1은 넘겨주시고 요거 오메가 바 나눴기 때문에 오메가 바분의 1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하고요. 또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만들면 되거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오메가 바가 1인데 그 1을 내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따라오고 있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뭐 마이너스 뭐 여기다 붙여도 문제 없잖아. 오메가 나눠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돼. 이 친구는 한 놈을 제곱하면은 나머진 놈의 할례 마이너스야. 같은 이유로 저 오메가 바를 제곱을 하면은 그냥 오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 이 다섯 가지가 두 번째 오메가의 성질입니다. 알았지? 요거를 만들어 보셔야 되고 이 다섯 번째 보기를 잘 쓰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첫 번째 오메가, 두 번째 오메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쌤 옛날 기억으로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오메가 이거 1 되는 오메가랑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가 중간중간 구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험장 가서 인수분해해서 그냥 적어버렸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할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막 외운다기보다는. 근데 지금 반갑다 친구야. 왜 반갑다 친구였냐면 오 여기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걔가 여기서 나오는 그건 아니겠어. 그치? 오메가지 아니야. 두 번째 오메가.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이 항정식이니까요. 여기다가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는 거야. 드디어 우리 실력자가 된 거야. 막 1, 마이너스 이런 것만 넣는 게 아니라 허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들어간다. 오메가의 18승 마이너스 오메가 9승. 이 오메가가 어떤 오메가냐면 이게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오메가를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 허근 오메가를 집어넣어봐. 그래서 진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에 와 16차식. 쟤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쌤 뭐 하는지 알겠죠? x에다가 오메가 다 든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다윤아 이게 얼마 되고? 또 텐션을 높이려는 거야? 시원아 이거 얼마 되고? 0 되고 0 되니까 수 듣는 게 아니니까 0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가 0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0 되는 x값을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아주 유명한 허수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했더니 이게 0 되면서 이렇게 날라가. 바쁘게 움직여 머리를. 날라가지. 자, 그 다음 봐봐. 오메가 18승은 이거 몇 승 한 거야 이거? 6승 한 거지. 얼마겠어? 1이고 9승은 이거 몇 승 한 거야? 3승 한 거지.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얼마로 바뀌고? 플러스 1로 바뀌고. 얘는 가만히 있을 것이고. 이거 사라졌다. 어라라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된 거잖아. 얘가 그러면 3이 돼야 되는데 이 오메가 무슨 수? 허수. A는 당연히 실수. 이쪽은 3. 그럼 질문. A 값 얼마? 0. 목소 상등에 의해서 A 값이 0이고 and B 값이 얼마?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나머지는 요 세팅한 나머지가 요게 답이거든요.
근데 A가 0이고 B가 3이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 아니었구나, 상수항이었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고